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외무성,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핵 선제 타격, 워싱턴, 서울 불바다 등 강도 높은 위협을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과 위협을 조성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서남전선 최남단 방어부대인 장제도와 무도를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북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다양한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중 3월 5일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도 있었는데요. 이 성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시 행동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 사령부가 취할 중대한 조치 3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 2차, 3차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안전히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미북 간의 군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3차 대응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외무성 성명에서도 밝힌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월 12일 날 북한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임박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성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군사훈련을 빌미로 하여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또 있나요? 네, 이번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직접 낭독을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3가지 사항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과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북한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백지화한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한 것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7일 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직전인 3월 7일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3가지 내용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해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2차, 3차 대응 조치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유엔 사령부의 해체와 조선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직후인 3월 8일에는 또다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 그리고 핵 보유국과 위성 발사국의 지위를 영구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거 유엔 안보리 채택 이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밝힌 것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네, 북한은 통상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와는 달리 결의안 채택 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사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도 있었죠. 네, 북한은 3월 8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첫째가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남북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등 기존에 북한이 밝힌 대남 비난의 일환으로 보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조치들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 불가침 완전 합의에 대한 전면 폐기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를 전후해서 북한이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는 지난 1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나서 조평통에서 동일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1일을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폐기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애무성 대변인 성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불가침 합의, 백지화 주장, 그리고 핵 선제 타격 등 도발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북한 발표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이 이러한 도발 위협과 일방적인 합의사항 파기 선언은 북한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 일방의 주장만으로 합의사항이 폐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수사적인 위협에 대비하면서 모든 가능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키 리졸브와 유엔 안보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협을 해왔던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내부 동향 어떻습니까? 북한은 내부적으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후에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3월 7일 서남전선의 최남단 선방어대인 장대도와 무도를 시찰을 했습니다. 장대도와 무도는 연평도에서 7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을 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 모임도 평양시를 시작으로 각 시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3월 9일에는 청춘거리체육관을 시찰을 하고요. 4.25 국방체육단과 압록체육단의 활쏘기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지난번 데니스 로드먼 초청 농구 경기대회 이후에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김정은이 서남전선 최남단, 이 선방어대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던 시기라는 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김정은은 금년 2월 군부대를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방어대 방문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8월에도 우리의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시에 김정은은 장제도와 무도를 방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북한의 대남 동향은 어떠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키 리저브 훈련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유로 해서 조평통 등에서 강하게 대남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부의 발표 내용과 국방부 장관의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새 정부에 대해서 비공식 매체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북한의 대외 동향도 궁금한데요. 앞에서 살펴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이후 북한이 반응 이외에 또 특이할 만한 점 있었습니까? 예, 지난주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이유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핵 선제 타격 권리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위협의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북인권조사기구 그 설립에 대한 비난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 북한 내부의 주요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3월 11일 그 우리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키 리졸브 군사훈련은 3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내부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리고 키 리졸브 군사훈련 등을 내세워서 체제 결속과 또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하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남적인 측면의 북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예,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대결과 긴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하면서요.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최대한 부각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밝혔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위협과 도발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화와 협력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현서 서기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